자, 오늘 여러분들 저랑 이제 화학 수업을 하시게 됐고요. 화학 수업인데 여러분들은 저랑 이제 화학 수업을 하면서 뭘 하느냐? 자, 이제 처음부터 여기는 내신이에요. 저희 화학 내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부터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은 12페이지 화학의 언어라는 얘기부터 나갑시다. 화학의 언어라는 부분을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은 이거예요. 뭐까짓 거 할만하네, 쉽네, 그러고 별거 아니네, 그러고 넘어가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넘어가다가 여기까지 괜찮은데 뭐 다음에 질소 순환까지 괜찮아. 그러다 뒤에 넘어가면 갑자기 물질의 구성에서 원자, 원소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럼 그때까지 들으면 뭐 그게 그거 같거든 뭐.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원자량이 어쩌고 저쩌고 기준이 탄소가 12g이 어쩌고 뭐 까짓 거뭐 그게 뭐 괜찮네.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물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뭘 그까짓 거 먹으면 괜찮네.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이상해져요. 그러다가 조금 나가다 보면 이제 갑자기 몰과 함께 막 이것저것 나오기 시작하면 분자식이 어쩌고 뭐 실험식이 어쩌고 실험식량이 어쩌고 저쩌고 뭐 용어가 되게 헷갈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는 1단원을 버립니다. 정량적 계산 그거 좀 버리지 뭐 이러고. 그리고 2단원 들어가요. 2단원 들어가면 좀 할만해. 뭐 주기성 나오니까 뭐 주기율표 어쩌고 저쩌고 까짓 거 뭐 그 정도야. 그리고 3단원쯤 가도 조금 할만해. 조금 어려운 거 못 풀어서 그렇지. 그리고 4단원 가면 역시 포기하고요. 그쵸? 근데 화학을 하려면은 1단원을 잘해서 정량적 계산이 잘 돼야 나머지가 좀 편합니다. 왜? 가방 가지러 온 거야? 천천히 가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화학의 언어 얘기 나오는데 뭐 불필요한 얘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필요한 얘기만 할게요. 처음에 불의 발견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불은 뭐 발견이죠. 어떻게 보면 찾은 거니까. 근데 불에 이용해서 보면 추위와 짐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음식을 익혀 먹었다.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 정도면은. 그 다음에 토기, 그 다음에 유리 등을 제작해서 도구 만들었다. 그 다음에 광석으로부터 중요한 건 여기죠. 광석으로부터 구리, 철 등의 금속을 얻어서 청동기, 철기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돌덩이들의 이제 철이라든가 구리라든가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뽑아내려면 얘를 녹는점까지 올려야 되다 보니까 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불을 사용한 거는 화학 반응이 좀 더 쉽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역사적 의미, 인류가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문명을 시작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뭐 물질 변화를 탐구하는 화학 세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불이 있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실제로 일어나게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뭐 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잠깐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되고요. 자, 철의 이용과 관련돼서는 여기서 재련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4단원에서 산화환원 과정에서 정확히 배우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철을 내가 얻으려면 어떤 뭐 돌이라든가 이런 데서 뽑아내야 될 텐데 그럼 여기서 온도를 올려서 내가 철을 녹여내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철에는 당연히 산소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산소를 어떻게든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역시 화학 반응이죠. 근데 철이라는 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용하는데 거기 보시면 철, 농기구의 발달,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즉 농기구가 발달하니까 혼자서 생산하는 양이 더 늘어나죠. 뭐 그런 얘기 나와 있고 강철바퀴 생산해서 교통수단을 발전, 그다음에 인류 문명이 크게 발전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좋은 얘기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확대경 보면은 철의 재련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화학 반응식 지금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산화하는 과정에서 또 할 거니까 어차피 그냥 철의 과정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고 나머지 나올 때 잠깐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질소의 순환 얘기 나오죠. 질소의 순환, 암모니아 합성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유광화학 시간에 다 했었습니다. 질소 왜 필요하냐? 유기물을 만들려면 질소가 필요하다. 근데 공기 중에 질소 분자 굉장히 안정적이서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뭘 만들어서 사용한다? 암모니아를 인공적으로 합성한다. 그래서 대기 중에 수소와 질소를 고온, 고압에서 무슨 작용에 의해서 촉매 작용에 의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요산 요소로 바꿔서 우리가 비료를 사용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뭐 순환 얘기 나오니까는 제일 중요한 거 하버보시법에서는 대기 중에 수소와 대기 중에 질소를 직접 사용하여 고온 고압에서 무슨 작용을 통해서 촉매 작용을 사용했다. 뭐 그런 얘기 잠깐 나오니까 그거 보면 될 거고 화석연료의 이용 지질시대에서 생물이 사체가 오랜 시간 동안 고온 고압에서 뭐 만들어진 거다라고 여러분 잘 알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 역사적 의미는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어서 산업혁명과 교통혁명을 가져왔다. 인류 삶을 개선시켰다.
그 다음에 꼭 나오는 게 문제점. 모의 발생으로 인해서 연소할 때 뭐가 나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있다. 뭐 이런 온난화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 잠깐 나오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별로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4쪽에 나와 있는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집에서 숙제로 풀어오세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제 넘어가죠. 이제 진짜 화학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화학의 언어에서 저랑 화학을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거, 화학에서는요 그저 그렇고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단어들이 비슷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비슷한 단어들이 근데 약간의 의미 차이가 나중에는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확한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분법입니다.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원소라는 단어가 있고요. 화합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라는 단어가 있고요. 분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원소, 화합물, 원자, 분자 처음 들어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한테 이거 아니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들 C 무슨서 알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서 그런 각각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자는 원소이고 뭐 분자가 원자고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4개가 섞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못합니다. 대부분들이. 그래서 요 4가지 단어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나누면은 구분법이 다를 뿐이에요. 요렇게 한 세트예요. 요렇게가 한 세트 구분법이고 요렇게가 한 세트 구분법이에요. 여기는 성질상의 구분법입니다. 여기는 모양상의 구분법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기 있는 분들은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요, 2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이거는 성별로 나누는 거죠. 그쵸? 그럼 성별에 의해서 남자냐, 여자로 나누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냐, 학생이 아니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저는 남녀 구분법에 의하면 남자로 들어갑니다. 그쵸? 남성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학생이냐 아니면은 아니냐로 구분하면 저는 학생이 아닌 쪽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로 구분하면 남학생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면 얘는 학생으로 구분돼요. 어떤 물질은요 원소냐 화합물이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상의 물질은 원소냐 화합물이냐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질은 원자냐 분자냐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죠. 원소이면서 원자 아니면 분자이면서 원소 이렇게는 돼요. 하지만 원소이면서 화합물 이거 안 돼요. 원자이면서 분자 이거 안 됩니다. 용어 정확히 합시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원소는 자 여기 성질상이에요. 우리가 보통 수소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다른 수소랑 결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럼 모양상 구분을 하면 얘는요 요 한 덩어리를 우리는 원자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 요거를 원자라고 부르고요. 요 원자와 원자가 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얘를 분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얘는요 현재 수소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고요. 쪼개도 역시 수소입니다. 그럼 쪼개봤자 더 이상 성질이 나눠지지 않죠. 그럼 얘는 뭐예요? 원소예요. 성질상으로 구분하면.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냐? 성질상으로는 원소라고 하시면 맞고요. 모양상으로는 분자라고 하면 맞아요. 예를 들어서 헬륨.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얘는 원자냐 분자냐라고 구분하시면 여러분들은 원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얘는 성질상 원소입니까 화합물입니까? 그럼 얘는 어차피 쪼개봤자 얘죠 그냥. 그러니까 얘는 원소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또 H2 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O 하나에 H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얘는 모양상 구분하면은 일단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부르면 돼요? 분자라고 부르면 돼요. 얘는 그리고 성질상으로는 현재 무슨 성질을 나타내죠? 물이라는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데 쪼개면 산소와 수소라는 성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뭘로 속하면 되죠? 얘는 화합물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분자이면서 뭘로 화합물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모양상 그 다음에 성질상 구분을 해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개수 따져보죠. 자 물은요 요게 분자 하나예요. 다른 물 분자는 다시 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따로 독립적이에요. 요렇게. 자 그러면요 요건 분자가 몇 개 있는 거죠? 분자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럼 분자 하나는 다시 원자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얘도 원자요, 얘도 원자요, 얘도 원자니까 원자 몇 개?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원소 몇 개입니까? 원소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죠. 보통 원소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말이 섞여 있어요. 원소가 몇 개냐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원소 몇 종류로 되어 있는 애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흔히들 원소 몇 개?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얘는 원소가 몇 종류죠? 산소라는 원소와 얘는 수소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얘는 어떻게 보면 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 총 몇 종류?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원소가 몇 개니? 그럼 두 개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원자가 몇 개니? 그럼 세 개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이렇게 분자가 하나 있으면 분자는 몇 개니? 한 개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분자는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 있는 걸 가지고 묻습니다. 원자는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원자는 총 6개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고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원소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이때는 그냥 역시 두 개예요. 어차피 산소하고 수소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요 용어들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게 헷갈리시면 아무것도 될 게 없습니다. 자 다시 화학에서는요 아주 단순한 단어들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그저 그렇듯이 이렇게 보면은요 나중에 뒤죽박죽 됩니다. 화학은요 용어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뜻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뜻을 아셔야 됩니다. 화학은요 꼼꼼한 사람들이 잘해요. 그래서 보통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화학을 좀 잘하는 게 일반적으로 좀 더 꼼꼼해서 그래요. 남자애들은 덜렁덜렁 하다 보니까 원소하고 심지어 원소하고 원자하고 고3 때까지 수능 보는 애가 원소하고 원자를 구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뜻 자체가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나중에 정말 말끝 차이가 뜻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거니까. 자 그래서 거기 15페이지에 보시면은 물질을 구성해서 원소와 화합물, 원자와 분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화학식은 뭐냐면요 물질이 뭐 물이다 예를 들어서 물이다 그럼 수소하고 산소가 만납니다 라고 얘기하면 수소라는 애하고 산소라는 애가 눈에 보이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내가 그림을 그려주겠는데 수소하고 산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책에다가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됩니다 라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로? 화학식이라는 걸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식에는요 물질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화학식을 보면 그 다음에 물질의 원자나 원소가 각각 몇 개씩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뭐 분자식, 실험식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H2O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한다. 화학식에서는요 첫 번째 기호를 표시합니다. 수소라는 거 H라고 씁니다. 산소라는 거 O라고 씁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리고 화학식에는 알파벳으로만 표시를 한다 그러면 알파벳은 이렇게 대문자로만 표시한다 그러면 알파벳이 2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 다 표시할 수가 없어서 뒤에다가 소문자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얘하고 얘는 같은 겁니까? 하면 얘는 서로 다른 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글자는 무조건 소문자로 옵니다. 만약에 두 번째 글자가 이렇게 대문자로 오면 이게 원소 두 개를 뜻하는 건지 이렇게가 하나를 뜻하는 건지 구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소 기호에서 하나로 포함됐을 때는 무조건 소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다시 대문자가 나오면은 요렇게 하나의 원소이며 요렇게가 하나의 원소입니다.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속인데 어떤 원소 기호 우측 하단에 숫자가 써 있으면 요거는 H라는 원소가 원자로 몇 개 있다? 2개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O 옆에 숫자가 생략돼 있으면 1이 생략돼 있는 거니까 얘는 몇 개?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것만 봐서는 구조는 모르지만 H라는 원자가 몇 개? 2개. 그 다음에 산소라는 원자가 몇 개? 하나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숫자가 안 써 있으면 요게 몇 개 있다? 요 덩어리가 하나 있다 라고 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숫자가 이렇게 2개 써 있으면 이런 게 몇 개 있다? 이런 게 2개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자의 개수를 뜻하게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합니다. 화학식에는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실험식과 분자식으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실험식이라는 거하고 분자식이라는 거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그 전에 이걸 얘기하기 앞서서 이렇게 화학식과 분자식을 따로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원소는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아요. 그럼 나는 이게
뭐 하나 두 개 끄집어내서 얘 하나에 얘 하나를 결합해서 뭐 하나를 만든다 이러면은 하나씩 컨트롤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보이고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한두 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포도당 C와 H와 O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소는 총 몇 개?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탄소 6개, H 12개, O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요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분자 몇 개냐면 분자 1개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면 요건 분자식이라고 불러요. 왜? 내가 이 분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럼 나는 이게 필요해요. 실제로 이게 6개, 12개, 6개가 있어야 분자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질을 합성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거 6개, 12개, 6개, 아싸 하나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얘하고 얘보다 얘는 몇 배? 2배만 더 넣어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합성하는데 탄소 한두 개가 아니라 탄소 이만큼 갖고 왔다. 그럼 이 안에 탄소가 몇 개나 들어있냐면요. 무수히 많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수소도 이만큼 갖고 왔더니 많이 들어있고 산소도 이만큼 갖고 왔더니 많이 들어있어요. 나는 물질을 만약에 합성해서 만드는 사람이면요. 얘가 6개고 얘가 12개고 얘가 6개인 건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얘 하나당 얘 2개당 얘 하나만 결합하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조건 얘에게 쓰면 얘는 둘에 비해서 몇 배? 2배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물질을 합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지 이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물질, 포도당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물질을 개수를 세하려 봤더니 개수를 세하리는 기계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하나 다 세하리면 좋겠어. 맞아 세하렸어. 세하렸더니 얘가 1대 2대 1의 비율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만 알 수 있지 이게 진짜 분자가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는 내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요거 실험식이라고 그러고요. 필요한 데 의해서는 요거를 분자식이라고 하는데 분자식은 실제로 분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얘는 실제로 실험식에서는 내가 어떠한 물질이 있으면 거기서 개수 세하려 가지고 몇 개 있는지 세하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합성을 한다거나 하면은 나는 얘는 필요가 없어요. 나는 계산해서 나오면 얘가 나오는 거고 합성해도 얘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이건 실험식이에요. 그럼 실험식하고 분자식하고 관계는 여기다 몇 배만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6배만 해주면 얘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실험식하고 분자식하고 차이점은 실험식에다 곱하기 n배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그 소리예요. 그리고 실험식하고 분자식이 왜 저렇게 따로따로 있어서 날 힘들게 하냐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화학이. 너무 작다 보니까 너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밥 하는데 거기다 콩을 집어넣는데 밥 10알당 콩 하나를 집어넣는다? 그럼 엄마한테 밥 10알당 콩 하나씩 넣어주세요. 그럼 엄마한테 한 대 마실걸요? 그냥 쌀알보다 그냥 콩알보다 쌀알을 10배 더 넣어주세요. 그냥 그러고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험식하고 분자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화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일 뿐이에요. 그러면 분자식하고 실험식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분자식이 필요할 때도 있고 실험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수의 비율만 나왔다. 그럼 이게 분자식인지 이게 분자식인지 구분할 길이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나중에 찾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험식, 화학식을 배우시면요. 화학식은 다시 원소 기호와 그때 각각의 원소가 몇 개씩 구성되어 있는 분자가 몇 개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식에는 화학식에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식에다가는 정수배를 곱하면 뭐가 된다? 분자식이 되고요. 분자식을 정수배로 나눠주면 뭐가 된다? 실험식이 됩니다. 참고로 실험식은 제일 간단한 정수배로 나타낸 게 실험식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시성식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필요에 의한 사람들끼리만 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화학식, 물질을 구성하는 종류와 개수를 원소기호와 숫자로 나타낸 것이고 그 화학식의 종류에는 분자식과 실험식이 있고 분자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거 우리는 뭐라 그러면 된다? 실험식이라고 하면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만다고 해서 이거 잘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화학식량입니다. 량. 화학식은 여기까지가 화학식이고요. 화학식량은요. 얘를 얼마의 양으로 정해줘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요. 간단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가 쌀을 사러 갈 때요. 쌀을 사러 갈 때 쌀 한 가마니를 산다. 뭐 쌀 한 가마니를 산다. 이 안에 쌀알이 몇 개 들어있습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몰라요. 엄청 많이
많이 들어있겠죠.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쌀을 살 때 뭘 단위로 쓰느냐? 뭐 20kg짜리라든가 뭐 80kg짜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무게 단위로 삽니다. 우리는 쌀을 살 때.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쌀을 살 때 20kg짜리를 사면요. 이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만 개 들어있다고 칩시다. 10만 개. 그리고 다른 통에도 20kg 담았더니 10만 개 들어있다고 칩시다. 쌀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개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100개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10,000개 중에서 10개나 100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10,000개가 안 되고 얘도 분명히 10,000개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수로 사면은 정확하겠죠. 쌀알 10,000개 주세요. 10,000개 사면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10,000개를 사려면 10,000개를 이걸 언제 다 세알이고 있어. 그나마 쌀알은 세수라도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수소 원자 10,000개 주세요. 이러면 이거 못 세알이에요. 그렇죠? 너무 작으니까. 그럼 화학에서는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를 뭘로 표시한다? 질량으로 표시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질량으로 표시해서 20kg짜리다. 그럼 20kg짜리 한 10,000개 들어간다. 그러면은 80kg짜리면 여기 4배니까 40,000개 들어간다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질량으로 표시하는 게 편한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원자량이라는 게 하나 나옵니다. 원자량을 기준을 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처럼 탄소로 기준을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탄소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탄소 기준을 삼으면서 탄소의 질량수가 12이기 때문에 몇 그램? 12g이 될 때까지 담았을 때의 개수를 우리는 1몰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잠깐 얘기해보죠. 여기를 놓치면 이제 놓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요, 탄소 원자 한 개는요, 질량수가 12입니다. 참고로 원자 번호는 몇 번? 6번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원자 핵 안에는요, 원자 핵과 주위에 움직이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양성자가 몇 개 있냐? 양성자가 원자 번호를 뜻하니까 얘는 6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수가 12라는 소리는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를 다 합친 건데 그럼 양성자가 6개니까 중성자도 6개 들어있다는 소리가 되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전자는 몇 개 있죠? 이렇게 되면 중성원자는 얘도 곱하기 6개가 들어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얘의 질량을 표시할 때는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만 신경 쓰면 되는 게 전자는 얘네들에 비해서 한 10,000배 정도 질량이 작아요. 10,000배 정도 질량이 작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면은 내가 몸무게 잴 때 내 어깨에 먼지 한두 개 올라갔다 해서 내 몸무게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따질 때는 얘하고 얘의 개수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보다 중성자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그 원자는 얘보다는 좀 더 질량이 나가겠죠. 하지만 이 한 개의 질량이 얼마냐? 한 개의 질량이 얼마냐? 그건 몰라요.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 손 안에 떨어집니다. 아, 눈이 오네. 손 안에 딱 떨어지니까 아, 질량 얼마짜리 눈 한 송이가 떨어졌구나 라고 측정할 수 있는 눈 한 송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굉장히 비쌀 거예요. 실제로 측정하기도 힘들고. 그럼 눈 한 송이의 질량을 재는 방법은 어떻게 재는 게 편하냐? 통을 담아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눈이 쌓일 때까지 가만히 쌓이게 놔둬요. 그럼 눈이 어느 정도 쌓이겠죠? 그럼 질량 잴 수 있죠? 어느 정도 무게가 나올 거니까. 그 다음 질량 쟀으면은 얘 눈 한 송이의 사이즈가 대충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유추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 부피에 얘가 몇 개 들어갈지 계산할 수 있죠. 그래갖고 그 질량을 얘의 개수로 나눠버리면 한 개당 질량이 나오죠. 그치? 그럼 어쨌거나 중요한 거 우리가 질량을 재려면 어느 정도 양이 나와야지만 질량을 잴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얘 하나의 질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얘를 어디다가 담아요. 얘를 다 담아, 탄소를 여기다 다 담아서 여기다 질량을 재는데 이 질량이 얼마? 12g이 나올 때까지 재는 것 뿐이에요. 왜 하필이면 12냐? 얘의 질량수가 12니까 거기에 맞춰준 것 뿐이에요. 12라고. 그러면 이 안에 탄소가 몇 개 들어가냐 모르지. N개 들어간다고 칩시다. 요렇게. 자, 근데 수소는요. 원자번호 1번이에요.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요. 질량수가 얼마냐? 1이에요. 얘를요. 다시 담아요. 얘도 담아. 마찬가지로 질량이 얼마가 될 때까지 이번엔 1g이 될 때까지 담아요. 하나 확실한 거는요. 얘는 질량수가 12짜리고 얘는 1짜리이기 때문에 12배 가벼운 애예요.
그러면 같은 개수를 담아도 역시 12배 가벼워지겠죠? 역시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몇 개예요? N개예요.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그냥 정한 것뿐이야. 탄소에 12니까 질량수가 12니까 그냥 12라고 하자. 12g이 될 때까지 담자라고 정한 것뿐이에요. 그냥 상징적인 숫자를 이걸 6으로 하면 6g을 해도 돼요. 기준을 잡아도 되는데 그럼 귀찮잖아. 그냥 12니까 같은 12로 내놓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탄소 원자의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 작은 애를 하나하나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라는 숫자가 될 때까지 12라는 숫자가 g이 될 때까지 물질을 담으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몇 개가 나올 겁니다. 라고. 그럼 아까 다시 돌아가서 C, H, O 아까 6개, 12개, 6개였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거 나는 합성한 사람이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C, H2, O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소의 질량수가 12니까는 얘를 12g이 될 때까지 담아요. 그럼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N개 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거에 2배 담아니까 2N개 담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몇 그램, 1g이 될 때까지 담으면 N개니까 여기는 2g이 될 때까지 담아요. 이렇게. 참고로 산소의 질량수는 16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16g이 될 때까지 담아요. 그럼 몇 개 들어가요? N개 들어가요. 그러면 탄소 12g에 수소 2g에 산소 16g만 담을 수 있으면 나는 1대 2대 1의 비율을 맞춘 거죠. 이러면 몇 개가 생성될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지겠네요. 딱 비율을 맞춰준 거죠. 요럴 때 쓰라고. 그러면 원자량이라는 거는 그러면 너무 작다 보니까 결국은 질량수를 원자량이라고 부르는 거. 어떤 원자가 가지는 자신의 양을 그냥 12인 질량수로 잡아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12g이 될 때까지 N개 집어넣으면 그냥 12g이 될 거니까. 그럼 같은 방식으로 물 한번 해보자. 물은요 H2O입니다. 그럼 H 2개에 O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H의 질량수는 얼마냐? H는 원자번호 1번이고 질량수도 1이에요. 그럼 질량수 1짜리예요. 그럼 얘는 원자량이 얼마냐? 1짜리예요. 하나가. 이게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첫 번째 2 더하기. 산소는요 16이에요. 질량수가. 그럼 16 해주면 얼마? 18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 이 분자의 총 질량수는 18이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이 분자가 가지는 총 질량수는.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분자의 양이라고 불러요. 분자가 가지는 양이라고. 그 다음에 얘 원자만 따지면 원자량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8g이 될 때까지 어디다 담으면 얘는 총 몇 개? N개가 어디 담기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수 세하기가 편하잖아요. 내가 뭐만 재면 돼요? 질량만 재면 편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개수를 세하기라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질량만 재자 이거죠. 그럼 훨씬 더 편해지니까. 자, 그래서 원자의 질량수를 나타내면 원자량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거고 대신 얘는 질량은 아닙니다. 질량이 되려면 곱하기 몇 개가 모여야지만 질량이 되는 겁니다. 대신 그 다음에 분자가 가지는 질량수를 다 합쳐 분자들이 가지는 원자량을 다 합치면은 그건 뭐가 되고 분자량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을 표현할 때 분자량을 표현하는 건지 그 다음에 원자량을 표현하는 건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식에 포함되어 있는 분자의 양을 표현하면 실험식 양이 되는 거고 분자식에 포함되어 있는 양을 표시해주면은 실험식이 아니라 분자식 양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이름을 다르게 부르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름 부를 때 조심히 불러야 됩니다. 이름이